네, 안녕하십니까. 정보 와이드 시간입니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전문인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 오늘 이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박혜정 변호사 자리에 모셨는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이 타국에 있는 나의 그리운 사람이라든지 또 그 밖에 여러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해서든지 어쨌든 미국으로 이제 와서 여기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쪽 멕시코 이런 쪽이라든지 이제 불법 체류자도 사실은 이제 많이 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을 이제 구제를 해준다, 된다 안 된다, 공화당 이렇게 민주당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케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깝게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 이민 초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족 초청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케이스에 대해서. 네, 일단 가족 초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 아니면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러겠죠. 네. 예. 그리고 초청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네. 형제, 부모, 네. 배우자, 자녀분들 이렇게 초청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기다리는 거 없이 그냥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는 네. 클래스들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분들, 그러니까 21살 미치고 네. 결혼 안 하신 자녀분들을 네. 하나고요.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직계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21세가 넘으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아니 되기는 되는데 물론 예, 바로 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절차를 통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고 만일에 21세 전이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21세가 지나는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서류를 넣는 네.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게 I-130이라고 그래서 네. 가족 청원서요, 가족 네. 페티션인데 그거를 들어가셨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21살이 넘으셨다 그러면은 다른 캐리고리로 넘어가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현재 기준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만일에 그 직계 가족은 어쨌든 간에 바로 초청이 가능한데 21세 전에 드문 케이스입니다만은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하신 분들도 또 다른 캐리고리로 넘어가서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건 21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직계 가족과 다른 또 차원에서 케이스를 또 해야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시민권자들의 그 직계 가족 미국에 오는 건 그래도 이렇게 소홀한 편인데 영주권자들은 사실 그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주권들은 초청하실 수 있는 네. 그 가족들이 배우자 아니면은 children, 그러니까 이민법에서 말하는 children은 21살 미치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결혼 안 한 아들이나 딸, 그러니까 21살 넘은 사람들. 그렇게. 예. 그리고 영주권자들은 그래서 부모님 초청 안 되고. 그렇군요. 예, 못 하세요. 그리고 가족 형제 초청 안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시민권자들이 사실은 직계 가족이 아닌 형제 자매 초청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기다린다고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에서 비자 블레튼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오고 거기에 프라이어리티 데이시 항상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들은 2015년 4월 비자 블레튼 그걸 보면은 2002년 6월 15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프라이어리티 데이시라는 거는 I-130 그 가족 페티션이 파일된 날짜예요. 그러니까 그때
2002년 6월 15일 날 파일을 하시거나 그 전에 파일 하신 분들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2002년 그때 신청하신 분이 지금 바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절차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또 더 기다려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벌써 13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참 이건 그렇게 쉬운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뭐 프로세스 하는 게 네. 복잡한 거는 아닌데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너무 기니까. 기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이민 올 때 신청해 놓고 그냥 잊고 기다리다가 보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오려고 했었는데 뭐 13, 14년이 지나면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올 수 없는 네, 입장이 맞아요.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그래요.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영주권자 일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영주권자라는 여기 이제 미국에 내가 이제 그 같이 있다가 한국 가서 결혼해서 신랑이든 신부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케이스를 한번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분들도 네. 그러니까 영주권자의 네. 스파우스 배우자들은 일단 2015년 4월 프라이어리티 데이시 나온 게 2013년 8월 1일이에요. 아, 예.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시민권자도 그렇고 영주권자들도 그렇고 결혼하신 분들은 일단은 그 페티션 네. 해주시는 분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다라는 거 증명해 주셔야 되고요. 아, 예. 그러니까 내추럴리제이션 네. 서티피켓 아니면 벌스 서티피켓 네. 아니면은 영주권 카드 네, 네. 그걸 갖다 이제 카피해서 저희가 이민국에 제출하고요. 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신 증명, 네. 메리지 서티피켓 그리고 재정 보증 들어가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배우자는 이제 항상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예. 개중에는 이제 가짜 결혼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케이스는 좀 이렇게 면접관이나 이런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예. 이민국에서 이렇게 의심하는 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시거나 아, 네. 아니면 인터레이셜 그러니까 레이스가 틀리신 분 그러니까 예, 뭐 예. 백인, 뭐 예. 흑인, 네. 뭐 아시안 이런, 예. 인종으로. 예. 그런 거 좀 많이 보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혼했던 경력이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좀 집중해서 많이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케이스에 된 그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이 확실하다는 걸 좀 증명할 수 있는 걸 더 좀 많이 좀 보강을 할 필요도 예. 있겠네요. 예. 사실 요즘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뭐 큰 문제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재혼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증명을 미리 준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좀 가족 초청 외에 그 뭐 종교 이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한번 좀 나눠서 케이스별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